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쿠팡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의 상황 그리고 우리 중요한 안보 소식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군이 쿠르스크, 러시아를 도와주기 위해서 쿠르스크에 가 있는데 보내준 김정은 입장에서는 죽어서 돌아와서 나의 호주머니에 돈을 많이 넣어줘라 라는 그런 마음으로 보냈고, 그런데 거기 가서 옳은 대접도 못 받고 있는데, 이번에는 러시아 정교회 사제, 우리로 치면 군목이죠. 군에 이제 우리 목사들 또 스님들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군의 종교 사제가 설교를 하는데, 이 북한군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이런 소리를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내용으로 거의 적대적인, 이교도 사탄이다 이거죠. 그래서 상대하지 마라 라고 하는 그런 정도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데, 또 일본 그리고 미국이 연합훈련 킨스오드를 하는데, 여기에 우리 한국 해군 해병대가 참관단 장교를 보냈어요. 이 장교들이 돌아와서 이 훈련에 대한, 또 이 참관단에 대한 그런 평가를 적었는데, 그 내용이 좀 이런 인식을 갖고 있으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내용. 그리고 러시아가 이 나토의 프랑스, 영국, 미국이 그들의 장거리 무기로 러시아 중심 타격해줘도 된다라는 발표와 움직임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경고 차원인지, 또 이 민간 자산에 대한 하이브리드 공격을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미국의 차기 행정부가 한국의 역할 확대에 대한 압력을 크게 강화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가운데, 일본의 미일 연합훈련에 한국군을 초청했습니다. 우리 군 참관단이 킨스오드 훈련을 참관하고 왔는데, 보고서 내용이 윗선의 방침이라면 현실 감각이 대단히 부족해 보입니다. 일본이 지난달 하순 일본과 동주국해 일대에서 실시된 미일 연합훈련 킨스오드 훈련에 한국군을 초청했으며, 이에 따라 우리 군이 영광급 장교 2명을 참관단으로 파견했습니다. 군에 따르면 우리 측은 일본 정부의 초청에 따라 해군과 해병대 각 1명으로 구성된 2명의 참관단을 지난 10월 22일부터 27일까지 킨스오드 훈련 참관단으로 파견했는데요. 참관단은 도쿄 방위성에서 역내 안보 현황과 일본의 방위정책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 육상자위대와 주일 미군 부대, 미일연합 상륙작전 훈련을 둘러봤습니다. 참관단은 귀국해 작성한 보고서에서 일본은 주요 안보 위협국을 중국, 북한, 러시아 순으로 인식하고 있다라며, 일본은 최근 주변국의 군사활동이 과거 대비 빈도 및 규모가 증대되고 내용도 더욱 공세적으로 변경된 점을 강조했다라고 보고했습니다. 참관단은 일본의 방위비 증액과 통합작전사령부 창설 계획 등을 언급하면서, 이러한 참관은 일본의 방위정책 변화 확인 및 미일 연합훈련 현황 확인을 위한 유일한 기회로 향후 훈련 시 시속 참관이 필요하다라고 보고서를 마무리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12개국은 킨스오드 훈련이 실시되는 해마다 일본 정부의 초청으로 훈련 참관단을 일본에 파견하고 있는데요. 2018년부터 이 훈련은 일본의 집단적 자유권 관련 법안 개정과 미일 전략 변화에 따라 중국을 견제, 차단하는 대중국 연합훈련의 성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올해도 우리 군을 초청하고 방위성에서 관련 브리핑까지 제공한 것은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를 통한 중국 억제에 한국이 동참해달라는 메시지로 풀이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의 참관 결과 보고서에는 일본의 방위정책 확인과 미일 연합훈련 현황 확인을 위한 지속 참관 필요라는 결론만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 정부가 아직도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더욱 급격하게 진행될 신냉전 체제에 대비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인데요. 우리 정부 도대체 언제까지 박쥐 노름을 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네, 박쥐는 어디 가도 환영받지 못하죠. 어디 가도 우리 편으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 가도 쟤는 우리 편이 아니야 라고 인식되는 게 박쥐에 대한 인식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어서 되겠습니까? 지금 이 에펙 정상회담 계기로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고 이렇게 이 한미일 공조를 강화시켜 나가는 그런 움직임은 보이는 듯 하면서도 실제 그런 가시적인 성과는 전혀 없다. 그냥 정상 차원에서 이런 보여주기식의 회담만 있을 뿐이지, 실제 정말 같이 하는 이 한미일 이 협력을 왜 하겠습니까?
새로운 안보협인 중국에 대한 이 스크럼을 짜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한 듯이 하면서도 또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 연설문에서도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 확립이라고 말을 했으면서도 그에 대한 실무 진행은 전혀 되지 않고 있다. 왜? 중국은 큰 산이고 우리는 아직도 작은 산으로 생각하고 대국을 거스르는 것은 안 된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은 아니겠죠. 전 정부는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직접 뭐 대통령이 이야기했으니까. 근데 현 정부는 아니길 바랬는데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환태평양 연안의 미국의 동맹국들 중에서 동맹국들이죠. 캐나다, 그리고 뉴질랜드, 호주, 일본, 필리핀 다 미국의 군사동맹이에요. 대한민국도 미국의 군사동맹입니다. 뭐 다른 나라들은 군사동맹이 잘 아니죠. 대한민국은 군사동맹이에요. 그런데 대한민국만 이 대중국 포위 전략에 빠지고 있어요. 미국 어떻게 생각했냐라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긴 소드 훈련을 참관하고 와서 해군 장교, 해병대 장교가 보고서를 적었는데 일본의 이 방위 정책 확인 그리고 미일 연합 훈련 현황 확인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여기 참관하는 게 필요하다. 그게 아니라 제대로 된 보고서라면 그동안 참관 많이 했으니까 지금 바뀌는 이 어떤 안보 상황에 따라서 신냉전 체제가 더욱더 심화될 그런 바뀌는 안보 현황에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은 이 긴 소드 훈련에 직접 참여할 필요가 있다라고 적는 것이 타당한데 이 보고서는 원래 윗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것, 윗사람이 듣고자 하는 쪽으로 쓰게 마련인 것으로 보아서 해군, 해병대 또는 그 위에 국방부의 쓰고자, 말하고자, 듣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그냥 일본의 방위정책 변화 그거는 지속적으로 확인하자. 중국, 대중국 포위 전략에는 우리가 군사적으로 같이 연합훈련에 들어간 것은 이건 뭐 리스크가 크다 라고 생각한다 라는 느낌이 들어요. 자, 제가 그런 느낌이 드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하면 당연히 그런 생각 확 들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디 가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박쥐 취급을 받게 될 텐데 걱정스럽습니다. 우리 안보 수뇌부의 인식을 이제는 좀 유연하게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입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가 미국산 무장을 이용해 러시아 본토 내륙 표적을 공격하는 것을 승인한 것에 대해 러시아가 강력 반발하며 유럽의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응 조치를 예고한 러시아가 발트해에서 첫 보복 조치를 취해 나토 해군이 출동했습니다. 북유럽 각국을 연결하는 해저 통신용 케이블이 현지 시각 11월 17일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손상되었으며 이 때문에 수리를 위한 복구 인력이 각각의 사고 해역으로 출발했다고 독일과 핀란드, 스웨덴, 리투아니아 통신당국이 현지 시각 11월 18일 각각 밝혔습니다. 가장 먼저 해저 케이블 손상을 보고한 것은 리투아니아 통신회사 텔리아였는데요. 이들은 독일에서 스웨덴을 경유해 리투아니아로 이어지는 해저 케이블이 현지 시각 11월 17일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손상되었고 이 손상은 물리적 파괴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핀란드 국영통신기업인 시니아는 핀란드와 독일을 연결하는 시라이언 해저 케이블이 정상 작동을 멈췄다고 밝혔는데요. 시니아는 역시 해당 케이블이 물리적인 손상을 입은 것으로 보고 복구팀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일정 시간을 두고 손상된 유럽 해저 케이블의 예상 손상 지점은 약 60마일 떨어져 있었는데요. 오신트 소식통들은 이 중간 수역에 러시아 정보 수집함 얀타르가 항해하고 있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 소속의 얀타르는 만재 배수량 5,736톤의 특수목적 함정으로 소형 심해 잠수정을 이용해 수중 공작 활동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배는 이달 초 노르웨이 인근 연안에서 미 해군 트루먼 항모 전단을 감시하다가 아일랜드 인근 해역으로 이동한 뒤 사건 당일 케이블 절단 수역에 나타났습니다. 발트 연안의 나토 회원국들은 이번 해저 케이블 절단 사건이 서방 세계의 우크라이나 장거리 미사일 사용 승인에 대한 러시아의 보복성 하이브리드 전쟁 행위로 보고 있는데요. 미국과 유럽에 대해 보복을 천명한 러시아가 과연 어디까지 군사적 도발 수위를 높일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발트에 있는 해저 케이블, 그러니까 뭐 전화, 인터넷 이 선이 되겠죠. 광 케이블.
그게 이제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걸 잘랐다는 겁니다. 물리적인 손상에 의해서. 완전히 다 자른 건 아니겠고 어느 정도 데미지를 입혔다라는 건데, 자, 그 사고가 있기 전에 바로 러시아 주요 인사들이 이런 위협 메시지를 냈어요. 일단 크렘린궁 대변인 대통령실에서 퇴임하는 바이든이 불에 기름을 붓고 긴장을 고조하려는 것이 틀림없다. 지난 9월 푸틴 대통령은 분명히 즉 이제 우크라이나가 서방의 장거리 무기로 러시아를 타격할 경우에 나토 직접 참전으로 간주한다라는 것을 밝혔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미국의 에이테킴스, 그리고 프랑스가 스칼프, 그리고 영국이 스톰 섀도우, 이런 것들로 이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는 것을 승인한다라는 것이 딱 알려지면서, 물론 아직 프랑스와 영국은 공식 발표는 안 했어요. 미국은 공식 발표했고, 그런데 이제 거의 쿠르스크로 국한되긴 했지만 어쨌든 공식 발표했어요.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반박을 했고, 또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바이든이 젤렌스키에게 장거리 무기로 러시아 내부를 타격할 수 있는 자살 허가를 내줬다. 바이든은 잃을 것이 없겠지만 유럽 전체가 대규모 긴장 고조에 휘말릴 것이다 라고 비난을 했고, 러시아 외무부는 우크라이나가 장거리 미사일로 우리 영토를 공격하는 것은 미국과 그 위성 국가들이 직접 전쟁에 개입하는 것을 뜻한다. 당연히 적절하고 명백한 대응이 뒤따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성명을 낸 뒤에 이 해저 케이블이 두 군데가 잘리는 손상을 입은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해저 케이블의 이 라인이 있는 곳에 러시아 국방부 소속의 정보선이 있었어요. 근데 이 라인은 어디냐? 독일에서부터 핀란드 헬싱키까지 가는 이 해저 라인인데, 이 중에서 이렇게 리투아니아 앞에서 잘리고 등등 해서 두 군데가 잘린 겁니다. 자, 그러면 그때 뭐가 있었냐? 바로 이 배가 있었던 거예요. 얀타르라고 하는 정보 수집함인데, 해양 정보 수집함이죠. 뒤에 뭐 노란 거가 두 개 보입니다. 이 노란 거가 심해 잠수정을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그 크레인입니다. 그래서 심해 잠수정 두 개를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것은 각각 다른 곳에서 두 군데에서 심해 뭔가 작업을 할 수 있다, 이 말이 되겠죠. 이게 노르웨이 앞에 있다가 그리고는 이 아일랜드까지 갔다가 이렇게 아일랜드까지 갔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와서 발트해로 돌아와서 들어온 딱 그 시간에 이제 해저 케이블이 잘려버렸고, 그로 인해서 이 연안 나라들은 인터넷 속도가 확 느려졌다고 합니다. 뭐 완전히 잘라버려서 인터넷이 안 되겠지만, 또 데미지가 심하게 갔으니까 이 케이블 말고 다른 쪽으로 우회해서, 뭐 이 케이블만 있는 거 아니니까요. 다른 케이블로 우회해서 가니까 다른 케이블에 이제 트래픽 부하가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인터넷 속도가 확 느려졌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러시아의 1차 경고, 그리고 이제 2차 경고가 또 나오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데, 자, 이렇게 되면 나토와 러시아 간의 군사적 긴장감이 정말 실제적인 위협 상황으로 올라가게 될 것이다 라는 우려가 좀 드네요. 자, 이런 상황에서 북한군이 러시아에 가서 어떤 대우와 인식을 받고 있는지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나왔는데 또 보겠습니다. 일선 러시아 장병들 사이에서 북한군에 대한 불신과 경멸이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 외신 보도들을 통해 접하셨을 겁니다. 러시아군 장병들뿐만 아니라 이들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고 있는 러시아 정교회에서도 북한군을 이교도 악마로 규정하고 북한군과 섞이지 말라는 정신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러시아 정교회 사제들이 일선 러시아군 장병들을 대상으로 북한군을 신을 부정하는 이교도로 규정하면서 그들을 배척하라고 가르치고 있다고 복수의 러시아 오신트 소식통들이 현지 시각 11월 18일 리포트했습니다. 쿠르스크 지역에서 촬영된 영상을 공개한 해당 소식통은 정교회 사제의 설교에 영어 자막을 붙여 공유했는데요. 해당 사제는 북한 군인들을 이교도, 질병, 죽음과 같은 단어로 표현하며 그들과 섞이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사제는 내일은 당신들은 죽음과 질병 혹은 다른 유형의 병을 직접 목도하게 될 것이고 신은 내가 너를 찾는 대로 너를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다 라며 러시아 장병들이 목도할 죽음과 질병이 북한군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온 동료들은 신을 믿지 않는 먼 땅에서 질병을 가지고 왔다. 신은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고
그들을 우리 집으로 데려와 받아준 우리에게도 벌을 내린다. 당신들의 영혼에 죄를 짓지 말라 라며 북한 군인들을 배척하라고 말했습니다. 사제는 우리는 깃발과 무기에 십자가를 새기고 신과 함께하는 러시아인들이다 라며 그들의 악마 같은 말을 듣지 말라 라고 북한군을 러시아군과 구분해 배척하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에 앞서 CNN은 지난달 말 쿠르스크 지역에 도착하기 시작한 북한군에 대해 러시아군은 빌어먹을 중국인들, 그 작자들에게 붙일 장교와 통역관들을 대체 어디서 구하느냐 등등 경멸과 적대감을 드러내고 있다고 전한 바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 정교회 사제의 저주 섞인 설교까지 공유되면서 북한 군인들에 대한 러시아군의 적대감과 경멸은 더욱 심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이는 러시아군이 북한군을 전우로 생각하지 않고 보급품을 놓고 경쟁하는 적이자 적보다 더 미운 이교도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동상이몽의 두 군대가 과연 전장에서 무슨 일을 도모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우리로서 뭐 군목 이런 사람이죠. 러시아 정교회 사제가 군에 배치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설교를 하는데 이게 설교 동영상 캡처본인데 자, 그들을 우리 집으로 보낸 거에 대해서 신은 우리를 벌할 거다. 그러니까 그 자들의 말을 듣지 마라. 뭐 이제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앞에 지금 사제가 써 있습니다. 자, 이런 설교 영상이 쫙 퍼지고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은 러시아인들이 북한군을 어떻게 인식하는가를 보여주는 극단적인 단면인데 일단 군에 소속된 사제라고 하면 군의 방침, 정부 방침에 따라서 뭔가를 할 텐데 여기는 그 정부 방침을 뛰어넘어서 그냥 쟤들 완전 섞여서는 안 되는 놈들이야. 말도 섞지 마. 라고 할 정도로 지금 배척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신을 부정하는 이교도는 맞죠. 북한은 신은 유일하게 김정은만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자신들 위해서 목숨을 바치러 온 사람들을 이렇게 배척하냐? 라는 생각이 들고 10월 29일 날 이제 며칠 된 내용인데 처음에 북한군들이 배치될 때 야, 니들 부대로 간다. 니들 부대로 간다. 이렇게 할 때 이제 그걸 감청했던 자료, 그걸 CNN이 보도를 해줬죠. 이제 그것도 많이 나왔던 내용인데 여기 보면 엄마 관련해서 이제 욕하는 이런 단어도 있고 이제 이렇게 굉장히 심하게 욕을 하면서 우리 먹을 것도 부족한데 저놈들 먹일 식량, 보급품 도대체 어떻게 되냐. 그리고 뭐 통역관, 장교 하라는데 그건 또 어디서 구하냐. 정말 뭐 짜증난다, 화난다. 이제 이런 식의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자, 김정은의 호주머니 1인당 뭐 제 예상입니다만은 최소한 1억 정도 채워주기 위해서 죽으러 간 거죠. 그러면 이들이 죽은 그 대가로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이 더 잘 살 수 있게 된다면 나름 이만큼의 그 가치가 인정이 되겠으나 그 가족들은 지금 또 수용소에 갇혀 있죠. 그러면 이 이익은 오직 김정은과 그 이너서클에 있는 그 자들만 혜택을 보는 것이고 본인과 가족은 오히려 삶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본인은 죽음으로 이르겠죠.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 러시아에 가서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있으니 도대체 이 죗값을 김정은이가 다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이런 김정은을 숭배하고 영웅이다, 위인이다 라고 주장하는 자들, 또 그들과 같이 스크럼을 짜고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는 거대 정치 세력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반드시 심판해야 되겠다. 육군 사성장군 계급장을 달고 그 계급장 덕분에 국회의원이 된 자가 대한민국 뿌리를 흔들고 있는 이런 정치 세력들 반드시 심판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 군인들 좀 불쌍하기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